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 뿌리죠. 네, 맞아요. 온통 그 얘기죠.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 향하잖아요. 아무래도 무대 위 주인공들이니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엄청난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선수의 기술이나 전략에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바로 그 선수가 매일 먹는 엄청난 양의 칼로리란 말이죠. 아,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AI라는 슈퍼스타에게 그 칼로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대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숨겨진 동력, 전력 회사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AI의 폭돌적인 성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산업, 이 전력 회사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선 기업들은 과연 누군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제 노트북도 꽤 고사양인데 이걸 쓴다고 동네 전기가 나갈 것까진 않거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밀도랑 열에 있습니다. 밀도와 열이요? 네. AI 연산에 쓰는 특수 칩들은요, 일반 칩보다 훨씬 고성능인 만큼 전력 소모량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일단 칩 하나하나가 전기를 많이 먹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칩 수천, 수만 개가 축구장만한 공간에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칩들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내뿜는 열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그러니까 칩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시키는 게 더 큰일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컴퓨터를 시키기 위한 거대한 에어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셈이군요. 맞아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냉각 시스템에 사용될 정도예요. 칩들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와, 게다가 AI 서비스는 1년 365일 24시간 단일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력 공급이 아주 잠깐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그건 바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고객이 아니라 아주 까다롭고 또 엄청나게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VIP 고객이 등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그렇죠.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이고 또 거대한 수요. 이건 전력회사에게는 거의 꿈의 시나리오거든요. 아,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낡은 송전망을 교체하는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결국 전력회사의 꾸준한 수익과 배당금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만 좀 재미는 없다고 여겨졌던 유틸리티 산업에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장착된 거군요. 네, 바로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안정적인데 재미없는 주식에 성장 엔진이 달렸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그 엔진을 달고 달리기 시작한 구체적인 기업들을 좀 만나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는 넥스테라 에너지인데요. 이 회사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죠. 플로리다 하면 보통 휴양지를 떠올리는데 AI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플로리다 주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거든요. 아, 정부가요? 네. 100메가와트 이상 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와, 세금을 깎아주는군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넥스테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플로리다 주민 1,2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야말로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니까요. 그러니까 홈크라운드의 이점을 확실히 누리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넥스테라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시스라는 또 다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전기를 배급하는 걸 넘어서 미국 전역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업이에요. 아, 여기가 핵심이군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ESG 경영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좀 친환경 에너지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AI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라고 홍보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넥스테라는 바로 그 지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전통적인 유틸리티 사업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거죠. 야, 정말 똑똑하네요. 실제로 구글과는 원자력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캠퍼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어요. 미래를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잠깐만요. 아까 재무적인 목표도 언급됐는데 조정 주당 순이익 8% 성장. 사실 이런 재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하,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핵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매년 8%씩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8%요? 네. 보통 유틸리티 회사는 1, 2, 3%만 성장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8%라는 목표치는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AI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는 기술주에 가깝다라고 시장에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와, 거기에 현재 배당 수익률도 한 2.8% 정도 되니까 주가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인 셈이죠. 마치 얌전한 거북이 등에 제트팩을 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넥스테라의 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비전이었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버지니아의 강자, 도미니언 에너지. 이 회사의 이야기는 넥스테라와는 완전히 다른 강점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도미니언 에너지의 핵심은 딱 하나, 입지입니다. 입지요? 네, 이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버지니아 북부 지역은 데이터 센터 엘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이곳을 통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인터넷 세상의 물리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엘리라니,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실제로 가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큰 건물 몇 개 있는 정도인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 양옆으로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풍경이에요. 와, 그리고 그 건물들마다 수십만 대의 서버가 내는 웅 하는 소리랑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골목은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럼 전력 수요도 정말 폭발적이겠는데요? 폭발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들로부터 받은 전기 더 연결해 주세요 하는 요청량이 지난 1년간 17%나 늘었거든요. 17%요? 네, 그 총량이 47.1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보통 최신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47개를 새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미니언 에너지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거대한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에요. 500억 달러?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버지니아 앞바다에 건설 중인 1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투자네요.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도미니언은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4.5%로 아주 높은 수준인데 이 배당금 지급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 배당은 유지한다. 네, 대신 배당 성향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배당 성향이요? 그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회사가 번 이익 중에서 몇 %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서 60억을 배당하면 배당 성향이 60%인 거죠? 아, 네네. 도미니언은 앞으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테니 배당금 액수는 유지하더라도 전체 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즉 배당 성향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하.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은 계속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늘어나는 이익은 미래 성장에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설득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안정적인 투자자랑 성장성을 좇는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전략이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사로 가보죠. 남부의 강자 엔터지입니다.
아칸소, 루이지아나 같은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기회는 앞선 두 회사와는 또 다르다고요? 네, 엔터지의 키워드는 산업의 부활입니다. 산업의 부활이요. 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였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같은 첨단 산업 시설들이 대거 들어서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공룡 같은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메타와의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상징적인 사례죠. 메타가 루이지애나에 10억 달러를 들여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엔터지입니다. 와,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엔터지는 이 데이터 센터 단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1.5기가와트 규모의 최신 천연가스 발전소 2기를 아예 새로 짓고 있어요. 세상에. 다른 회사들은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수준인데 여기는 아예 고객 한 명을 위해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AI가 전력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네요. 그렇죠. 더 이상 기존의 전력망에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가 거의 세트로 건설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엔터지는 단순히 가스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와 장기 가스 공급 계약을 맺는 한편 놀랍게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손잡고 최대 6.2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필요하다면 경쟁사와도 손을 잡는 유연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스로는 안정적인 기반 전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미래와 ESG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엔터지 역시 2029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넥스테라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죠. 알겠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엔토지 세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생겼고 이 수요를 잡기 위해 각자 다른 강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입지, 산업 수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게 결국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현상이 단순히 성장을 넘어 총 수익률, 토탈 리턴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왜 매력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 수익률이라면 주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랑 배당금으로 얻는 이익을 합친 개념이죠. 네,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주식은 배당주의 대명사였습니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전기나 가스는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그 덕에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안전한 주식으로 여겨졌죠. 맞아요. 재미는 없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나은 투자처 이런 느낌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안전한 배당주에 AI라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성장 테마가 결합된 겁니다. 아, 즉 투자자들은 2에서 4%에 달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은 그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AI 수혜주라는 기대를 안고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까지 덤을 얻게 된 거죠. 와, 가장 전통적이고 지루했던 산업이 가장 트렌디한 기술과 만나 새로운 성장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분석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AI가 만들어낼 화려한 미래에 집중할 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전력 회사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진짜 금광은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수요 급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전기를 과연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 에너지 믹스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시간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 거냐.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첨단 기술 혁명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의 속도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AI가 가져올 놀라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기술적 진보와 지구적 책임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